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도 토키오의 책 현실적 낙천주의자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왜 누구는 툭툭 털고 일어나고 또 누구는 한없이 가라앉을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요. 핵심만 뽑아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 주제네요. 그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막연한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 그 뿌리를 파고들어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잃어버린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랄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생각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두 인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비가 딱 되던데요. 한 친구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이러면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힘을 낸다고 하고요.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어려운 현실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도 다시 나아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거죠. 일종의 자기조절 전략인데 감정을 그냥 억누르기보다 회복할 동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웃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현실적인 태도랄까요? 아하, 그렇군요. 반면에 다른 친구는 뭐 중요한 발표나 축가 부르는 것처럼 엄청 떨리는 순간에도 비교적 태연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나도 떨린다. 근데 네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걱정하진 않는다. 그냥 지금 할 일에 집중하고 이 상황 자체를 즐기려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이건 좀 뭐랄까 다른 결의 낙천성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집중 그리고 수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망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가서 대처하자. 이런 마음으로 현재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는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되 나도 떨린다. 이렇게요. 그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을 상상하고 대비하다가 오히려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함정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비는 필요하지만 걱정이 현재를 잠식하게 두진 않는다는 그 균형 감각, 그게 핵심이죠. 아, 균형 감각.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 이걸 설명하려고 책에서는 성격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하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지점은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성격을 생존 전략이자 방법 그 자체라고 보는데요. 세 층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이건 뭐 쉽게 변하지 않는 선천적인 성향이죠. 내향성, 외향성 이런 거요.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들 성향 다 다른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네. 두 번째 층이요. 이게 자기 긍정과 자존심이에요. 뭐랄까 성격의 뼈대죠. 주로 어릴 때 경험, 특히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나는 나 자차로 괜찮다는 자기 긍정감, 또 나는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기 유능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과 지지가 중요하고요. 반대로 어린 시절에 좀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학대라 무관심, 조건부 칭찬, 아니면 과잉보호 같은 거요. 이런 건 낮은 자기 긍정감으로 이어져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맞추거나 아니면 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도전을 피하는 경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좀 삐뚤어진 자존심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기회를 막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신념입니다. 살면서 얻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이나 행동 원칙들이죠. 이건 해야 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들이요. 이게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돈 버는 일은 천박해 라든지 엄마는 희생해야 해 같은 고정관념이 돼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하죠. 와,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기질은 바꾸기 어렵지만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층,
즉 자기 긍정이나 신념 같은 건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니까 새로운 학습과 경험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아요. 어린 시절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데요. 이게 그 리프레이밍이랑 연결되는 지점이겠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자신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점이 중요해져요. 저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능동적인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층,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험이 부정적이었다면 넌 안 돼,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을 계속 들었다면요. 성인이 돼서 자신감을 가져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게 쉽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자기 불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자신감을 키울 방법이 있다는 거겠죠.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핵심은 능동적으로 성공 경험과 달성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작은 성공들이요? 네, 그렇죠. 이거 내가 했네, 해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축적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만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덜 불안해지고 도전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 부족이 불안의 큰 원인이니까요. 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는 여린 마음? 이것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다 보니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 더 두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요. 네, 정확합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실패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작은 시도를 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패와 극복의 경험이 쌓이면 내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저자 본인도 학비 문제, 취업 실패, 해고, 사업 실패, 배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이겨내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경험들이 내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와, 생각의 힘에 대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기 쉽다는 그 지점이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노력조차 제대로 안 하게 되고 결국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 예언적 사고 말이에요. 좀 섬뜩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 패턴, 특히 그 부정적인 생각의 버릇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제안하죠. 바로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불안이나 불만, 분노 같은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보는 거죠.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법은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좋은 일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4가지 질문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은 스펙 부족이라는 그 흔한 자기제한적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말 대단한 전문성이나 강점이 있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성실함이라 경험을 통해서 능숙하게 일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고도의 전문직은 소수고 그들조차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 묻는 거고요. 둘째,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좋은 일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수입이 전부일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의 고충은 생각하고 있나? 좋은 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혹시 비현실적인 환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셋째, 스펙 없다는 말을 대체 몇 년째 하고 있나? 정말 필요하다면 2, 3년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나? 혹시 노력하기 싫은 마음을 스펙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가? 뼈아픈 질문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정말 당신에겐 아무것도 없나?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취미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른다. 저자 자신의 경험처럼 지금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4가지 질문 모두 스펙이 없다는 그 생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네요. 결국 중요한 건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했듯이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거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활용할 자원이 있고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고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탄하기 전에 일단 뭐라도 해보면서 행동의 양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고민거리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요. 네, 맞아요. 사건 자체는 중립적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고라는 사건 자체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거나 과장된 혼자 쓰는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일축하죠. 혼자 쓰는 소설이라. 그럼 이 소설 쓰기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핵심적인 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상황에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입니다. 둘째는 신경 쓰지 않는 힘. 저자는 이걸 좋은 의미의 불감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기르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걱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좀 담담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불필요한 자극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냉정함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삶이 좀 밋밋해지거나 중요한 기쁨이나 감동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쁨, 감격 같은 감정도 소중하죠. 하지만 저자는 특히 성숙한 어른의 행복은 그런 폭발적인 기쁨보다는 충족감, 성취감, 만족감, 이해, 평온함과 같은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감정 기복이 너무 큰 사람은 그만큼 불안이나 괴로움도 크게 느끼기 쉽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좀 미숙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요. 저자 자신도 일상에서 큰 감정 동요 없이 좋은 일이 생겨도 잘 됐네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오는 충족감과 만족감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요란한 감정 표현만이 행복은 아니고 평온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행복의 형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비 오는 날 예시가 기억에 남네요. 비 와서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비 오는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고 상황을 주도하는 태도라는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자 현실적 낙천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까?처럼요. 이런 능동적인 태도 없이는 날씨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식의 외부 조건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낙천성이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현실적 낙천주의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성격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화 가능한 지점을 공략하는 것, 또 자신감을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쌓아가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질문으로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즐길 방법을 찾는 태도, 이 핵심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를 찾고자 하시는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이번 주에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나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 중 하나를 골라서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못해 라거나 성공하려면 무조건 명문대를 나와야 해 같은 생각이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